안녕하십니까. 시우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증여특례 큰일 났습니다. 오늘 내용도 약간 무거운 내용이네요. 이제 증여특례를 못하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지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거고, 우리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계실 겁니다. 방송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저율과세 때문이죠. 저율과세. 최대 600억 한도 내에서 10% 정도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죠. 다만 이제 12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율로 내 주식을 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저율로 주는 것이 키포인트다. 증여특례 하는 데 있어서 가업, 부모, 자녀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업에 대한 요건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이제 매출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자의 요건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을 했고 기업 지분의 40% 이상 요 40%는 특수관계 포함이에요. 포함 이상을 보유했을 때 내가 줄 수 있다. 주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가 아빠라고 할게요. 아빠가 주려면 만 60세 10년 이상 경영 기업 지분의 40% 이상 보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 자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배우자도 가능하다. 뭐 요건이 없죠. 그냥 만 60세고 10년 이상 경영하고 4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만 18세인 나의 자녀한테 증여특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율이라고 했죠. 동일한 주식을 물려줘도 세금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게 이 증여특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계산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승계 주식이 100억이다. 그러면 일반 증여와 증여특례를 보게 되면 증여공제를 해주는 게 있죠. 증여공제 5천만 원 그리고 증여특례는 10억 공제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공제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일반 증여는 약 45억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고 증여특례는 9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5분의 1이죠. 딱 5분의 1. 이거는 몇 억을 계산을 해도 다 5분의 1입니다. 세율 적용 자체가 50%와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계산법이 달라지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증여특례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 좀 한번 살펴볼게요. 증여일, 신고일 이내에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가 1월 1일이다. 그러면 4월 말일 전까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야 돼요. 입사를 하고 그리고 증여일 1월 1일이죠. 이때부터 3년 이내에 대표 이사 취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를 1월 1일 날 받았죠. 5년 유지.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지분만 받아가지고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기 때문에 실질 경영권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지분율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주식 수 요게 아니고 지분율입니다. 지분율에 대한 유지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 이전에는
반드시 이 지분율을 유지를 해야 되고, 왜냐면 저율로 이 가업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을 이제 받고 나서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겁니다. 자, 증여특례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할 상황들이 있는데 뭔지 살펴볼게요. 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업종이 증여특례가 가능한 업종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나이, 아빠의 나이가 만으로 60세가 맞는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60세가 된 해예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가 태어난 그거하고 막 뭐 날짜가 다른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지나면 되고 달이 다른 경우도 지나면 되겠지만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연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대표님은 만 60세가 맞는데 출생신고를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상 59세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등록상에 만 나이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뭐 몇 년씩 늦게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형이 태어났는데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동생은 따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그냥 형의 주민번호로 사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만 나이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종사기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종사기간은 어디서 증빙을 하냐? 등기부 등본상에 10년 이상 일을 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무관자산 여러 가지가 있죠. 임대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냥 나대지, 그리고 뭐 종신보험, 그리고 가지급금, 자사주 뭐 이런 것들이 업무무관이에요. 그래서 업무무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증여로 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안 된다고 하냐? 너 도대체 이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이고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조특령 27조 6입니다. 여기서 뭐가 생겼냐? 증여자, 그러니까 아빠라고 표현할게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그거 당연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대표이사 요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로부터 바로 직전 10년 이내에 5년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영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거고요. 자, 그러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100억인 회사예요. 그리고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는 하지만 와이프한테 지분을 100% 다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남편분은 대표이사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분이 없죠.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아내분은 지분이 100%가 있어요. 지분이 100%가 있는데 증여특례라는 게 지금 이 대표이사 요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100%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특례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증여 특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여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계속 있다가 뭐 그래요. 지금 뭐 증여세가 뭐 완화가 되고 상속세가 완화가 되고 뭐 많죠. 내용들이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셨죠? 네, 그냥 기다리다가 이런 회사들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남편분께서는 엔지니어, 그래서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이건 뭐 그냥 뭣도 모르고 갖고 있는 거예요. 100%를. 그리고 아내분께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와이프분께서 했죠. 근데 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거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돼 있냐? 직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안 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70%, 아내분이 30%, 대표이사는 아내분만 했죠. 이런 경우에 남편 거 안 된다라고 했죠. 남편 거 안 되고 요거 30%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두 분이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두 분 중에 많은 지분을 원래 이제 70억을 증여 특례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이프가 가진 거는 30억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70억짜리는 증여 특례가 이제 안 되고 30억에 대해서만 증여 특례를 한다. 증여 특례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식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한다. 주식에 대한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30%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 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30억의 증여 특례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막 40억, 50억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 거밖에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남편도 등기상에 사내 이사를 10년 했어 라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건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고 이제 1인 사내이사. 그러면 1인 사내이사는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건데 같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내분이 대표이사를 10년을 했다. 그러면 아내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진짜 뭐 제가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안 되는 회사들이 생겼다니까요. 그냥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예요. 막 뭐 120억까지 늘려줄 때는 이제 막 더 늘어나겠지. 더 증여 더 늘어나고 막 계속 무슨 법안을 발의를 하니까. 근데 이게 저는 맥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방송 300억짜리 할 때도 좀 가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 좋겠다. 좀 이제 이렇게 100억 위아래 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많이 없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요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요건 요거 한 방으로 그냥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네. 제가 실제 겪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려주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자, 5번째 볼게요. 여기도 똑같죠. 전이랑 감사 10년, 대표이사 10년 했다. 요거 70%는 안 된다. 아내분 것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진짜 이제 증여특례 이제 못합니다. 이 회사들은 못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등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분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대표님들은 COE 및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들 모두 정리한 게 요겁니다. 가압승계액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조특령 제27조의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가압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그리고 120억까지 10%, 120억 초과하는 부분 20%. 근데 우리 증여자 요건에서 10년 동안 40%, 그 다음에 60세 이상 만으로 주민등록상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8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그리고 증여일 3개월 이내에 취직을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되고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사후관리 기간이 총 5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했던 내용이 뭐죠? 여기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이 추가가 됐다. 네, 진짜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모든 대표님들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네, 무조건 100%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드리지 못합니다. 각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식 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익소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분에 대한 변동, 지배구조에 대한 변동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라는 거는 사실 꼭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피땀 흘려서 모았던 이런 자산 그리고 가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이런 자산에 대한 이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일을 물려준다. 내 아들은 의사인데 내 딸은 뭐 선생님인데 이런 데 와서 일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주고 싶지 않으셔도요. 상속이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COE 빛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대표님들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게 어려우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른쪽 상단에 상담 신청 전용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E 빛의 서진우였습니다.